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 좀 사근사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매거진은 딱 하나인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스타일리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한테. 형 이마에 살쪘어 이러는데 뒤질래 진짜? 제가 29살 먹고 유니버시티 로우를 샀는데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까요? 평소에 코스를 자주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이라서요. 정확히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코스나 되게 미니멀하고 깔끔한 옷을 좋아하는데 이걸 샀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팩트부터 때려드리면 이거를 산 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샀다는 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옷을 좋아하거나 이제 내가 스타일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쇼핑 이런 걸 스타일링을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흔히 겪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트렌디하게 그리고 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휩쓸려서 사는 경우예요. 아예 내가 어떻게 입을지, 머리부터 뭐 헤어는 어떤 스타일을 하고, 뭐 상의는 어떤 걸 입고, 바지는 어떤 걸 입고, 액세서리는 뭘 찰 거면, 신발은 뭘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당연히 못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유, 암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야자하고 과외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백화점 견학, 자, 옷 입어보세요. 얘들아, 옷 입어봐. 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옷 다 잘 입었을 거야. 진짜 막말로 좀 극단적인 예를 하자면. 근데 그런 것처럼 당연히 안 해본 상태에서 머릿속에서만 조합을 하잖아요. 결국 다 조합을 해보고 하는데 조합이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신발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바지를 사러 갔을 때 일단 뭐 하나 디폴트를 잡아요. 내가 스타일이 있으면 이 신발에 어울리는 바지를 고를 거면 그 신발을 꼭 신고서 가서 쇼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옷을 많이 구입해보고 실패를 많이 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실패를 해서 계속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최고예요. 그게 안 되고 나는 금전적인 걸 정말 아끼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막물로 신발 두세 족이라도 들고 가서 조합을 해보고 이래야죠.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이 막 두세 족이다 그러면은 그걸 들고 가서 한 바퀴 쓱 돌던가 이래야죠. 형님, 트래플 S 블랙 많이 너무 늦었을까요? 사고 싶은데 너무 반대가 심해서요 이러는데, 에반 게 내 눈에 아무리 예뻐 보여도 나는 그건 있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옷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신발이나 이 디테일의 옷을 보면은 이 특징적인 부분을 아는 그런 클론 유행들 있잖아요. 그게 전 시즌 전전 시즌에 휩쓸고 지나갔던 품목들은 걸러야 돼요. 아예 그 아이템들은 건들면 안 돼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너무 잘 입었어도 그걸 신고 있으면은 되게 예전에 옷 입던 스타일을 입는 친구라고 그냥 아예 그거를 좀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 아이템을 고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자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스타일링 방법이에요. 저 또한 잘 살리기가 어려워요. 패션 최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무작정 셀럽분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을 따라 입는 것만으로는 잘 입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뭔가 깊게 패션을 공부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잡지나 매거진 혹은 책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추천해 줄 잡지나 매거진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라는 것을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뭐 에스콰이어, GQ 너무 좋은 잡지지만 보게 되면은 현타 와요. 뭐 이렇게 적혀 있어.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이 시계는 이태리 어디서부터 시작된 시계이다.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만 같은 시계이다. 에디터 누구누구 시계 1,500만 원. 잡지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볼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매거진은 딱 하나인데, 브랜드 B라고 해서 그거는 특정 브랜드를 하나를 그냥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면은 그 한 브랜드가 되게 그래도 아이덴티티가 있고 역사가 있는 브랜드, 그 다음에 이 브랜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매거진이거든요. 지샥, 샤넬, 뭐 무인양품, 아크네 스튜디오, 되게 다양한 이런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거는 좀 추천을 해요. 박태환 같은 태 좋은 사람들도 패션 실패가 가능한가요? 실패할 가능성이 적죠.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박태환님이나 줄리엔 강님이나 되게 몸이 엄청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뭘 입혀놔도 예뻐요. 태가 너무 예쁘단 말이야. 몸이 좋으니까. 대신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시도하는 게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키가 큰 사람들은 바지 기장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연출이 좀 뻔해져요. 또 체격이 엄청 좋으면은 그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브랜드 같은 경우도 너무 한정적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한계적이라는 거죠. 사실 옷 입는 재미는 좀 표준적인 체형이나 좀 마른 체형이 옷 입는 맛은 재미는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타일리스트를 꿈꾸고 있는데 열정 페이를 받으면서 어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능성이 많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 작업해서 포트폴리오 먼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스타일리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한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 드는 건 다 아는 스타일리스트 유입니다.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친구가 스타일리스트를 꿈꾸고 있는데 열정 페이를 받으면서 어시스트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저희 어시스트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 밑에서 일을 하면 반년 만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저도 어시스트를 안 했어요. 아 진짜?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 개인 작업이라고 상호 무페이로 포토그래퍼,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스타일리스트, 모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 거 피드 제일 위에 스타일리스트 베네피셜이라고 계정이 하나 더 있어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이렇게 쌓아놔요. 근데 그러면 그쪽으로 일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그 포트폴리오가 솔직히 3-4개만 쌓여도 일이 들어와요. 좀 제가 하나 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그걸 많이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못하는 작업물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면은 쌓아놔도 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작업물들 일단 구리는데 누가 컨택이 와요? 솔직히 저는 이 답변을 해드리는 미래 스타일리스트들의 기준이 일단은 센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이 술은 왜 맨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일이 같아서. 술의 힘이 아니면은 이게 좀 부스터가 안 생기나 봐요. 경지가 지금. 맞아, 못해 절대 못해. 네, 알겠습니다. 이 작업 잘하시고요. 오늘 목소리 참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성준님께서 형 이마에 살쪘어요 이러는데 뒤질래 진짜? 태어나서 이마에 살쪘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어떻게 하면 이마에 살이 찌냐? 아니 이마가 어떻게 살이 쪄? 너 좀 살 좀 찐 것 같아 이런 거랑, 야 너 손가락에 살쪘다 이거랑은 존나 다른 개념이야. 손가락보다 더 기분 나빠. 야 너 귀에 살쪘다, 아니면 뭐 콧볼에 살쪘다. 그럼 뭐 얼마나 살이 쪄야 이마나 귀나 이마 뭐 콧볼에 살이 찌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게 진짜 원투 잽이 아니라 원투 잽하고 하이킥까지 날리는 그런 개념이야. 네,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트렌드에 너무 맞춰서 옷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트렌드를 이끄는 하이엔드 브랜드랑 디자인이 너무 비슷하다. 이게 국내 패션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그저 따라하기 그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브랜드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트렌드하게 제작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뭐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라고 해서 유행이 완전 반대인데 그것만 제작하기에는 너네는 브랜드고 존나 멋있어야 되고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니까 굶어 죽더라도 트렌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물론 뭐 내가 이 브랜드를 신경 쓸 건 없지만 그 트렌드를 적용하는 행위는 트렌드한 브랜드다 이 브랜드도 라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랑 같다고 봐요. 근데 다만 너무 특정 포인트나 아이덴티티를 따라하거나 그거를 샘플링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마인드 자체가 아예 그렇게 베껴서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브랜드가 잘 되려면 제 기준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브랜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얘네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존나 좋아해. 우리나라 브랜드 정말 사랑해. 그게 느껴져.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 거를 많이 입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얘네랑 콜라보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지금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아시아권의 예시로는 일본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만 특정 지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일본은 해외 브랜드랑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냐면 해외 브랜드도 되게 작은 아시안권의 나라지만 얘네가 멋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250명만이라도 좀 그런 브랜드들 응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패션 꼰대 내려는데 꼰대는 맞는데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